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와주었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회식입니다. 회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먼저 회식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회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단체로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는 자리를 회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팀 단위로 많이 회식을 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을 때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승진을 했을 때 회식을 하기도 해요. 승진이라는 것은 내가 맡고 있던 계급이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내 직급이 높아졌을 때 이런 걸 승진이라고 해요. 회식은 일을 할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느낌이 있었다면 회식을 할 때에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져요. 조금 더 서로를 편하게 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식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식을 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저처럼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통 회식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회식은 1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1차, 2차, 잘하면 3차까지도 가요. 그런데 이 회식이라는 게 보통 일을 끝낸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많은 회사원들은 오후 6시에 일을 마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경우 6시에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해야 하니 회식 장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좋겠죠. 또한 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단체로 방문하기 좋은 곳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깃집이에요. 한국은 특히 삼겹살이 유명하잖아요. 회식을 할 때 보통 1차로는 이 삼겹살을 먹으러 고깃집에 갑니다. 그 외에도 횟집이나 이자카야, 요즘에는 분위기가 좋은 양식 레스토랑에서도 회식을 하고 있어요. 1차에서는 이런 든든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면 2차나 3차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2차로는 호프집에 갈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한 안주를 파는 맥주집에 가기도 해요. 또 2차나 3차로는 다 같이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포장마차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식을 2차나 3차까지 가게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단하게 1차만 하고 끝내는 회식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회식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주변에는 아이가 있으신 분도 많으셔서 같이 술을 먹는 일은 정말 손에 꼽아요. 제가 작년에 근무했을 때는 다 같이 술을 마신 기억이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보다는 같이 밥을 한 끼 하는 회식을 더 많이 했어요.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그 이후에 카페에 갔다가 헤어졌습니다.
이런 건전한 회식도 참 좋죠. 그리고 이런 회식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배사인데요. 한국에서는 다 같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건배라고 말을 해요. 이 건배사는 건배를 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면 다 같이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건배사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기 있는 건배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배사는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도 줄임말 중에 하나인데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청춘은 바로라고 말하면 다 같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지금부터라고 하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건배사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먼저 외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하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건배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 건배사는 이멤버, 리멤버입니다. 멤버가 구성원을 의미하잖아요. 이 구성원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이멤버라고 말하면 다 같이 리멤버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건배사들은 술자리, 회식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건배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라면 직책이 가장 높은 사람이 먼저 건배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에는 동아리의 대표나 아니면 그 과의 대표가 보통 건배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대표만 건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생 때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런 건배사를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식을 할 때는 이렇게 계속 건배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그동안 일을 하면서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로제가 냈던 아파트라는 노래도 사실 이 술 게임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다 같이 회식을 할 때는 다양한 술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술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게임도 못하고 술도 잘 마시지 못하니까 이런 회식 자리를 자꾸만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식을 할 때에는 지켜야 할 예절들도 있습니다. 회식이라는 게 단순한 식사의 자리보다는 사회생활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회식을 할 때 이런 예절들을 지킵니다.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물을 준비해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집단은 조금 더 유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계급이 나뉘어진 곳이라든가 엄격한 곳에서는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술을 준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양손으로 컵을 잡아서 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을 다 같이 마실 때에는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마시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또 회식을 할 때 지키면 좋은 매너가 있어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의 물컵이나 술잔이 비었다면 센스 있게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식이 없는 직종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철도 기관사나 비행기 조종사는 회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직업들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일을 하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회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더라도 술 없이 식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 일하는 사람들도 회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을 그리는 웹툰 작가라든지 온라인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쓰는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랑 다 같이 회식을 하는 일은 적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회식을 생각하면 되게 딱딱한 분위기, 술을 강요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의 회식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식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식을 억지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또 회식이라고 하는 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고깃집에 가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거나 초밥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회식을 저녁에 하게 되더라도 오고 싶은 사람만 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만약 참여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 가도 아무런 눈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많이 먹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요즘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을 더 마시라고 강요받아 본 적은 없었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 저에게는 너무나 다행입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다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보다는 같이 문화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볼링장에 가거나 보드게임 카페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식을 술자리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회식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으로는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일적인 대화만 했던 사람과도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로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풀어지니까 팀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회식도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회식의 단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식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 같이 있으면서 에너지를 뺏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자리 문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가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나만 안 마셔도 괜찮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개인 시간을 빼앗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식을 하게 되면 1차만 하더라도 집에 밤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최근에 회식을 하고 집에 밤 12시에 들어왔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자고 다음날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내 개인 시간을 뺏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가 과거에는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자율성을 주면서 건강하고 더 편안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처럼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회식을 한다고 하면 술을 마구 마시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의 회식 문화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팟캐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